안녕하세요. 6년 연애 후에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어가는 새댁입니다. 이런 고민에 배부른 소리 한다는 지인들도 있지만 전 죽기보다 시댁 도움 받기가 싫어서요. 특히 시아버님은 괜찮으신데 시어머님이 문제라서 고민 글을 올립니다. 돈 가지고 휘두르려는 시어머님에 대한 적개심이 저도 모르게 나날이 커지고 있거든요. 저희 집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모두 대학은 나오지 못하셨지만 성실히 지내오셨고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빚을 내서 최대한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프신 조부모님도 살뜰히 모시고 계세요. 덕분에 저는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했고 4년 내내 성적 장학금을 받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어 만족하며 생활하는 중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3학년 때 같은 교양 수업 중에 만났어요. 저와 달리 남편의 집은 꽤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시부모님 또한 대학은 나오지 못하셨으나 자수성가하셔서 지방에 상가 건물 5채를 올리셨고 그래서 남편은 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업을 이어왔던 저와는 달리 알바 한번 안 해보고 대학 시절에도 준 대형급 차를 몰고 다녔어요. 나름 오랜 연애 끝에 둘 다 취업도 마쳤겠다. 서로 부모님을 만나 뵙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 소형 아파트는 저희 부모님께서 제 청약 통장을 20살 때부터 만들어주신 덕분에 제가 청약을 넣어 분양받은 것이고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과 직장인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구매한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도와주시진 않았지만 지금도 열심히 아껴가며 갚아가고 있어요. 처음 결혼 준비할 때까지는 시어머님이 굉장히 쿨하셨습니다. 혼수, 예단, 생리학에 결혼식장, 집 문제 모두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쿨하셨던 시어머니가 180도로 달라지셨습니다. 돈을 가지고 저를 휘두르려고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갚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대출금을 갚아주는 대신에 그 집은 세를 주고 시부모님이 계신 지방, 서울에서 4시간 거리에 아파트를 사줄 테니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야 인사교류가 가능해서 괜찮지만 저는 일의 특성상 연고 없는 지방에서는 자리 잡기도 힘들고 더욱이 지금 속한 회사가 만족스럽기에 현재로서는 내려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쿨하게 알았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전화를 하셔서 장남이 타지에 있는 게 싫다면서 네가 타지에 계속 있겠다면 상가들은 남동생에게 모두 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제가 제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건물 받고 싶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데요. 이 일은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저번 설에 차례를 마치고 시 이모님들이 오셨을 때 제게 아이는 언제 가질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늦은 나이도 아니고 대출금도 갚고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계획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 옆에서 시 이모들이 아이는 낳기만 하면 시부모님이 다 지원해 줄 텐데 아이 낳고도 일 계속하는 건 아이 정서에 좋지 않다더라. 온갖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분히 듣고 있다가 저랑 남편이 준비가 안 된 이상 금전적 지원을 해주셔도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좋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밤 시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갑자기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저를 말하는 거죠. 걔가 날 무시하는 것 같다. 네 남편이 더 잘나야 하는데 걔는 너도 무시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제 옆에서 전화를 받은 건데 다 들렸고 그래서 남편도 굉장히 민망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남편이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네가 지방 내려올 생각도 없고 지금 아이 낳을 생각도 없다면 상가들을 모두 남동생에게 맡길 테니 어서 결정을 하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그 상가들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어머님은 상가 주는 순간 우리를 더 휘두르지 못해 안달이 나실 것 같다. 포기하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솔직히 동생에게 다 준다니까 화도 나고 신경 쓰인다면서 고민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몇백억을 준다고 해도 연고도 없는 지방 내려갈 생각도 없고 자리 잡을 때까지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님 말은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될 줄 알았는데 친척 어른들이 합세해서 뭐라 하시고 시어머님이 남편을 흔들어 놓고 점점 더 저를 말 안 듣는 나쁜 며느리로 만드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각을 곱씹을수록 저를 시어머님이 돈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것 같아 화가 쌓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집안이 평안해질까요? 댓글입니다. 시동생에게 건물 명의 절대 안 넘겨요. 몇백억에 해당하는 증여세 낼 수 있는지도 미지수고요. 아직 시동생 결혼 안 했죠. 시어머님 계획으로는 재산을 미끼로 효도 경쟁시킬 예정인데 승인의 부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바로 시동생 줄까요? 시동생 결혼하고 나면 동서하고 쓰니하고 무한 충성 경쟁시킬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건 한쪽이 경쟁 포기하고 나가 떨어져도 남은 쪽에 쉽게 재산 안 넘겨요. 왜냐면 자기 죽을 때까지 충성 받아야 하는데 재산 넘기면 이제 찬밥 될 걸 그 누구보다 시어머니 자기가 잘 알거든요. 오히려 경쟁 포기한 쪽에 온갖 조건 더 붙여주며 다시 재개시키려고 할걸요. 그런 의미에서 스니의 대처 현명합니다. 님 생각이 맞아요. 독약은 냉큼 받아먹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모 동생한테도 안 넘겨요. 죽을 때까지 꽉 쥐고 자식 휘두르려고 들 겁니다. 남편부터 님 편으로 똑바로 만드세요. 저 건물 받고 옆에 가는 순간 내 인생의 지옥문이 열리는 거다. 100세 시대다. 돈도 있겠다. 얼마나 오래 사시겠냐. 옆에 두고 수족같이 부려먹을 테고 봐라 애 낳으면 일 그만두라 하지 않냐. 난 그렇게 못 산다. 그 건물 갖고 싶으면 이혼은 해주겠다. 돈에 환장한 여자 만나라. 난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다.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절대 평화롭게 끝나지 않을 일이에요. 남편이 저렇게 휘청댄다면요. 와, 그렇게 돈 많은 집안에서 결혼할 때 집 한 채 안 해주고선 무슨 상가를 넘기네 마네. 뻥카에 속지 마세요. 지금 남동생한테 넘겨주면 남동생 아내 될 여자 마음대로 쥐고 흔들지도 못하는데 건물 준다는 말 믿고 내려가 봐야 시모 눈에는 건물 받으려고 비굴하게 구는 천한 며느리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람 좋은 척하며 저희가 어떻게 그걸 봤냐. 어머니 건물 팔아서 호강하시며 사세요 하면서 모른 척 하세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저기 또 있네.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남편과 단판을 지어야 할 시점입니다. 남편이 쓴이랑 계속 살 마음이 있다면 시부모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릴 것과 시모의 말에 휘두르지 않을 것을 약속받으세요. 살면서 시부모 재산에 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쓴이 남편은 그때마다 너 때문에 내가 재산을 못 받았다며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도 그 재산이 있었으면 네가 더 많이 누리고 살았을 텐데 라며 쓴이 탓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쓴이가 느끼고 있다시피 재산을 받을 생각을 하면 쓴이 인생 계획 자체가 뒤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연고도 없는 지방에 내려가 경제활동도 못하고 시모 눈치나 보며 살아야 하겠죠. 능력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삶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 선택은 쓴이 남편이 해야 합니다. 남편이 시모의 재산을 선택하겠다면 그냥 헤어져 주는 게 현명할 겁니다. 재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한 쓴이 부부가 행복해지긴 어렵습니다. 쓴이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 남편과 차분히 대화해 보세요. 우려되는 점에 대해 모두 의견을 묻고 확실하게 결단을 내릴 수 없으면 그냥 돌려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벌써부터 미련을 가지고 미적대는 사람이라면 경제적으로 아쉬울 때는 노골적으로 쓴이 탓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 돈 받고 내려간들 평안해지겠습니까? 안 받고 안 내려가는 게 평안할 거예요. 건물이 그렇게 많은데 서울에 아들이 며느리 집에서 살게 하나요? 지방 부자들 서울에도 아파트 같은 거 한두 채 사놓던데 그냥 계속 건물 이야기로 며느리 잡을 거예요. 돈으로 며느리 휘어잡으려는 분이 집 한 채 안 해주셨네요. 이게 뭘 뜻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재산 줄 생각 없어요. 남동생 결혼하면 동서될 사람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괴롭히겠죠. 그냥 할 도리만 하고 사세요. 만약 애 낳으면 님 월급 다 시터비로 들어가도 일은 관두지 마시고요. 지방 상가 5채, 결혼할 때 쓴이가 다 준비하고 대출 받았더라. 그렇게 있는 집이 장남 결혼할 때 손 놓고 있다가 이제서야 건물 가지고 그런다고? 그 건물들 빚 좋은 개살구일 겁니다.
뭐 지방도 부산, 대구, 대전에 제일 땅값 비싼 동네에 수십억대 건물로 5채 가지고 있는 거 아닌 이상 5개 합쳐봐야 몇십억일 거고 대출 끼어 있을 거고 동생들한테 증여하려면 증여세부터 말도 안 됩니다. 남편한테 똑바로 얘기해요. 이제 와서 저러시는 것도 이해 안 가고 우리끼리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 현실적으로 증여한다는 것도 힘든 것도 알고 그게 욕심나서 이리저리 휘둘릴 거면 이혼해 주겠다. 아쉬워하면 남편만 시댁 근처로 보내요. 쓴이는 직장 때문에 힘드니까 주말 부부 하시고요. 자녀 문제는 부부 문제니 두 분이 상의하시고요. 시모가 휘두른다고 쓴이가 휘둘릴 이유 전혀 없어요. 욕심만 없다면요. 지방 5채 건물 갖고 계신 분이 장남 결혼할 때 집 한 채 안 해줬다는 게 일단 주작 아니면 남자네가 찐 부자가 아닌 거 아닌가요? 친구가 결혼하고 시댁이 있는 지방으로 갔는데 진짜 그 지역 유지 집안이랑 결혼해서 호텔 예식부터 48평의 신혼집, 외제차 다 해주셨고 심지어 시댁에서 한 달에 200만 원씩 용돈도 따로 주신대요. 남편도 잘 벌어서 백화점 VIP에 피부과 마사지 다니고 엄청 편하게 살던데 그 친구도 인서울 4년째 서울에서 대기업 다녔고 처음에는 지방 가기 싫다고 하다가 지금 시댁에서 완전 이쁨 받는 며느리 돼서 얼굴이 폈던데요. 밑에 분 말이 정답. 돈이 많으면 집을 사줄 수도 있었을 텐데 재력 자랑은 해놓고 지원이 없다는 건 일단 내 사람 된 뒤에 돈을 주고 흔들어 보이면서 먹이 찾아 모여드는 강아지처럼 훈련시키려는 건가? 돈이 많다고 다 저런 것도 아닌데 조금 천박하네요. 끝까지 본인 사시는 날까지 안 줄 거려. 줘도 큰 도움 안 되는 한도에서 찔끔찔끔 맛보기만 저렇게 쥐고 흔들 큰 미끼를 덥석 넘긴다고? 더구나 똑똑한 시이모들이 온갖 훈수를 줄 텐데 쓴이 너무 훌륭한 인성을 가졌네요. 큰 소리치고 화내면 이미 진 거예요. 지금처럼 고상하게 나가요. 건물 5채에 저런 오지랖 부리려거든 집이나 사주고 하던가 왜 저래? 재산 가지고 휘두를 정도면 재산 넘기면 찬밥 되는 것쯤이야 모르고 계실까? 그러던지 말던지 하세요. 지방 어디에 건물 5채 있는 거예요? 지방에서 건물 5채면 지역 유지고 먹고 살만하지만 지역에 따라 건물 한 채 값이 서울 아파트 한 채도 못 살 수 있는 거 쓴이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돈으로 갑질하고 싶어도 못하죠. 서울 노른자 아파트 딱 사놓고 니네 내 말 들으면 이거 준다도 아니고 니네가 내려오면 지방 아파트 준다고 꿰면 서울에서 기반 닦아놓은 며느리가 솔깃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당황스럽네요. 잘 하시고 있어요. 유산 가지고 자식들 효도 배틀 붙이고 싶나 본데 남편한테 정확히 얘기하세요. 여기 써져 있는 댓글들이 다 좋은 조언이네요. 저랑 똑같네요. 저는 그 말에 속아서 온갖 충성을 다했는데 결국 재산 반으로 다른 형제와 나눠주시던데요. 그 형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재산 반 가져가요. 휘둘리지 마세요. 건물 증여되는 건 님 남편 60이 넘어도 안 될 거려. 돈 무기로 하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못 나요. 돈으로 건강관리 잘하면 남편 80살까지도 살아있을 듯. 님 인생 시부모 봉양하느라 갈아 넣잖아요. 최소 님 60세는 돼야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고 그마저도 다른 형제들이랑 반띵에 아들 명의로 줄 거예요. 돈이 있어서 줄 거면 결혼 존해줬죠. 상가가 있는 거 확실해요. 제 친구도 시댁이 집 알아서 해라 함. 그래서 불만 안 가지고 그냥 준비해서 6대4 정도로 결혼함. 그리고 나서 상가 무기로 계속 시댁서 갑질을 하는데 남편 반응이 엄마 말 들어주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뭔가 좀 찔리는 거 마냥 말하고 행동해서 친구가 등기부 등본을 떼봄. 상가마다 대출 받아서 그냥 이름만 시부모님 지분 반, 은행 반. 거의 이런 상황. 그래서 남편 족치니까 부모님이 대출금 때문에 힘들어서 자기가 가서 일하면서 갚고 싶고 우리가 대출 갚으면 우리 거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혼 한 해 만에 하다가 남편이 싹싹 빌고 그 시댁이랑 손절치고 살았어요. 님도 그거 확인해 보세요. 홀리듯 가서 빚 갚는 노예 됩니다. 시모가 얼마나 더 사실까요? 100세 시대인데 3, 40년 더 사시겠죠? 그때 건물 받으려면 3, 40년을 충성하라는 건데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시모 따까리로 사느니 그냥 맘 편하게 살자 하세요. 제 친구가 님 경우인데 시댁이랑 영 끊고 행복하게 살아요. 시부모는 동생 준다는 건물 움켜쥐고 안 주고요.
정 남편이 불안하면 내려가서 주말부부 하자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님이 내려가셔도 이래저래 미루고 건물 안 줄 거예요. 그거 재산 가지고 아들 내외 옆에서 끼고 휘두르고 싶어 하는데 내려간 순간 빨리 애 낳으라고 할 거고 애 낳으면 온갖 참견 다 할 텐데 저라면 못 살 것 같네요. 지방 어디에 어떤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아들 결혼할 때 집 하나 못 해주는 걸로 봐서는 그냥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남편 정 내려가고 싶어 하면 주말부부 해야죠. 거길 왜 내려갑니까? 서울 살다가 지방 가면 답답해요. 도청 소재지 정도만 괜찮지 유치하지만 님도 으름장 똑같이 해요. 손주 생겨도 할머니 없는 셈 친다는 등등. 남편이 흔들리는 게 문제네. 아깝겠지. 그런데 댓글들처럼 동생들한테 안 넘길 것 같음. 건물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평생 자식들 들었다 놨다 할 생각인 듯 하네요. 남편이랑 얘기해서 남 건물 욕심 없다. 당신이 아까워한다면 어쩔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께 평생 끌려다닌데도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아니다. 정말 욕심 없다. 확실하게 얘기해요. 건물 때문에 주말부부라도 하자면 하겠다. 나중에 내 탓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해요. 시모가 남편 보고 님이랑 이혼하는 조건으로 건물 증여한다면 어떨까 싶네요. 조만간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 님도 방심하지 마세요. 시댁 쪽으로 내려가는 순간 더한 지옥이 펼쳐질 거예요. 그냥 평생 그 건물은 내 것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사세요. 나 아는 언니도 그렇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건물 작은 거 하나 주고 큰 소리 치는 거 다 받아주고 살다가 속병 났지. 이 건물 안 받고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살겠다고 남편까지 나서서 마다했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러냐며 구슬려서 그냥 계속 사는데 속이 말이 아니라고. 사이다 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